자, 요거 까라마에띠 UX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뭐 국민 포인트에서 잡았고, 밤에 비 내리기 시작하는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유, 저 개가 무늬오징어 먹으려고 그러네. 오케이. 바닥에 무늬오징어 애기를 두드려서 잡았어요. 뭐 샤크리는 거의 안 줬고 두들두들 했는데 물어주네요. 오케이, 신납니다. 자, 영덕에서 무늬오징어를 잡았습니다. 여기 오니까 잡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먹물 자국 많은 자리에서 잡았고, 까라마에띠 UX, 그리고 사용한 애기는 원래 이제 가벼운 애기를 사용을 하다가 요거 다이와 애기 사용했고, 약간 무거운 거 레틀 있는 거 사용을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아, 꽝 치는 줄 알고 엄청 걱정했는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감자와 고구마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 물어줘갖고. 라인은 0.85 사용했고요. 윤민이 행이 선물해준 스풀 이용했습니다. 네, 기분 좋습니다. 와, 영덕 고마워. 야, 이런 날이 다 있습니다. 네, 또 물었어요. 자꾸 커지네, 무늬오징어 이거. 아까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뭐 별로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잡은 제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파워가 좀 다른 느낌이었고요. 까라마에띠 UX 낚싯대로 썼고, 요거 이 약간 은근히 효자네요. 지난번 야마시다를 한 마리 잡았는데 오늘 다이와 레틀로 2마리 잡았습니다. 이야, 신난다. 바닥에 밑걸림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액션 주면서 살짝 드래깅 할 때 지금 3연타로 잡았어요. 하나는 놓쳤었고, 그 다음에 연속 3연타 잡으니까 이제 확실히 이거 좀 잡는 거 알겠거든요. 야, 신난다. 짠,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찍어줘야 될 이유가 하나 생겨가지고, 지극히 어쩌면 개인적인 이유기도 한데 혹시나 지인의 지인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애깅 낚시 갈 때 입는 구명조끼죠. 구명조끼 관련돼 있는 정보, 뭐 저 인간이 뭘 갖고 다니나 이런 것들 그냥 뭐 이렇게 샥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보여드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되게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에 쇼 메탈 게임, 쇼 게임, 그리고 애깅, 그리고 간단한 그 무슨 타이라바, 캐스팅 타이라바 같은 것들은 다 챙겨갖고 다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애깅 낚시를 어떻게 다니면 꽝을 안 치는지 관련돼 있는 정보를 올려볼 건데, 굉장히 애깅 낚시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신적인 샤크리 무브먼트를 갖고 계신 분들, 그 영혼까지 샤크리 이런 분들은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 이게 막상 정보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샤크리를 어떻게 주면 되는지 내용은 굉장히 많아서 해보기는 하는데, 아무튼 가면 잘 안 된다. 저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애깅 낚시를 다닌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잡아본 거는 애깅 진짜 관심 없을 때, 그러니까 갑오징어 쭈꾸미에 꽂혔던 10여 년 전에 제가 보팅 낚시 많이 다니는 시절에 욕지도 가가지고 8마리 잡아본 게 제일 많이 잡았고요. 그 이후로는 평균적으로 한번 출조하면 2마리에서 3마리 정도 잡고 있어요. 2마리였다가 지금은 3마리 정도의 조가를 나름 제 포인트에 가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낚시를 하면 잡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잡는지 제가 정보 공유를 조금 해볼 테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따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 런건 파우치인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스냅 갖고 다녀요. 이렇게 스냅 몇 개 갖고 다니는데, 스냅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락링이라는 건데, 요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1호나 2호를 사용을 하고 있고, 3호, 4호는 그 메탈 게임 할 때, 쇼 게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2.5호나 3호 정도 되는 쇼크리더를 사용을 하고 있고, 쇼크리더는 시가 제품 아니면은 이렇게 하야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버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문 제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도는 있고, 쇼크리더는 한 2.5호까지는 그냥 트리플 에이스로 먹고 있어요. 이지블러드를 가끔 사용하긴 하지만 거의 트리플 에이스를 하고 있고, 아니면 가끔 가다가 여기 보면 나올 텐데, 어디 들어갔지? 여기 있군요. 이렇게 제일전공 노트 어시스트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요거 FG 노트로 가끔 묶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약간 필드 상황을 확인할 때, 뭔가 지금 조항이 꼬였다,
조금 길게 봐야 될 것 같다 할 때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매듭은 빠르게 먹는 편이고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애기를 자주 바꿔야 되는데 저한테 낚시를 좀 배웠다? 그러니까 좀 정보 공유를 해서 입문했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을 제가 아는 조다엽이라고 그 동생이 보면 이거 몽이 형이 추천했지 라고 할 정도로 저는 대표적인 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잘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기본 틀에서 안 바꾸거든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앞에는 에깅에 사용되는 보조용품들이 들었고 뒤에는 이렇게 이 파우치에 애기를 갖고 다녀요. 보시다시피 제가 들고 다니는 애기는 다 커요. 8개가 크고 2개가 작은 건데 얘네는 심지어 꺼내보지도 않아요. 거의 저는 잘 쓰지 않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너덜너덜하죠. 보실까요? 이렇게 상처도 많죠. 얘는 많이 잡았어요. 색깔도 원래 이 색이 아닌데 많이 잡아서 이런 색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또 많이 쓰는 것들은 대부분 3호에서 3.5호 기준 쓰고 있고 요렇게 뭐 브리덴 이런 거는 3.25 정도. 그리고 요거 오선 애기도 저는 즐겨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 그 애기의 곡면에 따라 가지고 바닥에 굴릴 수 있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요렇게 한 조를 들고 다니고 항상 또 같이 들고 다니고 있는 거는 요렇게 한 세트를 더 갖고 다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애기 자구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네, 보시다시피 다 크죠. 작은 건 거의 쓰질 않아요.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애기가 대부분 다 큽니다. 요거 뭐 마스크 씌운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걸 써요. 이렇게 큰 걸 써요. 큰 걸 쓴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게 제가 무슨 대인배라서 크게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건 진짜 간혹 사용을 하고 얘도 잡긴 잡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꽝을 안 치는지 같은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그 심리적인 요인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괜찮다 생각되시면 비슷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뭐였냐면 언제 샤크리를 줄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조항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하나 다른 거 있어요. 선상출조 조항은 예를 들어 팀런 같은 거 가면 조항을 확인하잖아요. 너 몇 마리 잡았냐 이런 것들. 이거 그만 벗을게요. 잠깐 벗고 땀이 나서 벗고 하겠습니다. 선상출조 나가면 조항 다 세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월등한 전문가분들도 조항 보면 항상 조항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 바다가 주는 만큼 잡았다고. 저도 비슷한데 이게 가니까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낚시를 예전에 다닐 때는 잘 몰랐고 오선에게 사장님이나 뭐 JS나 뭐 특정 그 필드 스텝을 할 때 NS에서도 애깅 낚시를 같이 가봤고 JS 때도 가보고 몇 번 가봤는데 엄청 화려하세요. 초반에는 샤크리를 정말 약간 무슨 그 중독 걸린 사람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샤크리가 무엇이 의미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노출과 폴링에서의 입질 뭐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잡히는지를 초보자 입장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베스 같은 경우도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못 잡은 사람은 못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잡아본 사람이 잡는 거고 잡는 게 반복이 돼야지 이게 조과로 연결이 되고 꾸준하게 잡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본인들 설명을 막 이렇게 엄청 얘기 많이 하는데 샤크리를 엄청 많이 주는 걸 저는 항상 구경하거든요. 저랑 낚시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기본치가 있는데 그 정도는 어떻게든 잡고 남들 낚시하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평균을 내보면 사실 샤크리가 필요는 한데 그렇게까지 절대적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 그 지인 중에 포인트 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샤크리를 정말 병적으로 많이 주는 그 봉담 사는 동생이 있는데 걔는 어떻게 하다 동해에 있는 무늬오징어에 꽂힌지 모르겠는데 가면 샤크리를 쉬질 않아요. 항상 뭐 포인트도 그 포인트가 하면 나올 것 같고 저 포인트가 하면 나올 것 같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도 한 1박 2일 정도 시간을 준다고 하면 누가 봐도 가장 유명한 데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테트라는 웬만하면 잘 안 타니까 후포의 갓바위, 그 다음에 축산항 북쪽 그리고 사진리 사이 그리고 동령수산 노무랑 주변 뭐 그냥 이런 데를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면 뭐 포인트 깨진다 이런 분들이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알려주면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잖아요.
노무랑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다들 자기들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낚시꾼이 들어가면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탓하는 분들 특징이 이제 샤크리가 엄청 많아. 왜냐면은 내가 가서 해야 되는데 딴 사람이 하고 있고 막 들어가면 막 이래야 돼요. 그 조다엽 진짜 엄청 주거든요. 근데 잘 못 잡아요. 과연 그럼 저는 어떻게 잡았는가? 이게 여기서부터 그 기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기준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조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제가 떡밥 던지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한 건 아니고 준비물, 그 낚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지금 소개해 드리는 과정이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핵심을 말해볼까요? 그냥 여기서부터가 원리로 볼 땐 되게 단순한 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끝나면은 실제로 제가 잡은 조과를 보여드려야 믿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안 믿는 분도 없고 그냥 하는 거 보면 맨날 제가 조항을 사실대로 올려놓으니까 이제 보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유튜브는 또 제가 운영했던 블로그랑은 좀 다른 유입돼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그 영상 설명 그리고 이제 후반은 내용 이렇게 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였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볼게요. 포인트에 올 때 준비물은 잘 챙깁니다. 그러니까 뭐 스냅, 애기 뭐 이런 거 챙기는데 제가 아까 원래 거기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큰 애기를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멀리 던지는 게 일단 중요했어요. 일단 장타를 쳐야 되고 나름 장타예요. 이게 이제 무슨 병적으로 멀리 던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되게 유명한 그 낚시 카페 보면 혼자 막 100m 넘게 던지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약간 이제 그거는 빼고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잘 모르겠고 로켓티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로켓티어는 귀찮아서 일단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안 하고 어떤 평균에 의해서 잡냐였는데 뒷바람이 불어주면 고맙고 앞바람이 불어주면 싫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바람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해요. 그러면 3호나 3.5를 있는 힘껏 멀리 던집니다. 멀리 던져요. 그리고 바닥에 착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샤크리를 주는데 바닥 착수한 게 실제 일반적으로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땡겨보면은 약간 이게 뭔가 그 물속에서 이질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여기서 샤크리를 줍니다. 한 3번 정도 찍찍찍 이렇게 줘요. 찍찍찍. 드랙을 열어놓아야지 안 열어놓으면 저한테 이렇게 많이 오고요. 드랙을 열어놓으면 얘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 제 위치에서 많이 움직이게 하려면 드랙을 열어놓으면 얘가 이렇게 가니까 조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적으면 3번, 많아도 5번 정도로 샤크리를 주고 찍찍찍 이 정도에서 끝내요. 이게 최고 많았을 때고 평균적으로 찍찍찍 3번 주고 천천히 폴을 하게 두면 얘가 조류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 포인트에 갔을 때 이 조류부터 확인해요. 근데 사실 제가 가는데 확인 안 해도 되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이게 조류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평소에 자주 가던 포인트라서 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갈지 이렇게 나갈지 어느 정도 알고 해요. 대부분 저한테도 약간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좌측으로 갈 때는 잘 안 멀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조금 더 부는 그런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 한 번 했죠. 그리고 바닥 찍고 살짝 드래깅을 해봅니다. 조금 살짝. 그러다 보면 이제 밑걸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라인을 적당히 두껍게 쓰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샤크리 줍니다. 찍찍찍 아니면 이 정도 하고 딱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이제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언제 물고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뒷줄을 감아서 쳐져 있는 줄을 감아서 쭉 떨어지는 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면 알고 반응하기가 되게 편하죠. 그리고 이제 있으면 이제 딱 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드래깅 쓱 하다가 찍찍해요. 근데 이때 바닥이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긴 한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지간히 장타를 치고 샤크리를 주고 드래깅하고 섞어서 낚시를 해보니까 한 3번, 4번 정도 샤크리 주면 거의 저한테 와요. 그니까 샤크리를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이 액션을 주면 그냥 액션 주다 낚시가 판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심지어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발 앞에서 물어줄 때가 있고 발 앞에서 밑걸림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구분을 해야겠더라고. 그러니까 발 앞에서도 입질하는 경우 조금 앞에 있는 이 브레이크가 굉장히 수심이 잘 발달돼 있고 잘 잡힐 자리는 조금 여유 있게 합니다. 발 앞에까지 끌어와서 샤크리를 주는 것들에서 기다려주는데 밑걸림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한 포인트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한 5m, 10m 사이에서 그만 액션 주고 그냥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30m 던질 일은 없겠지만 30m 좀 더 던지겠지만 30m라고 가정을 해보고 30m를 주고 한 10m 앞에서 빼면 한 20m 구간을 샤크리를 줘서 왔다고 생각을 하면 한 몇 미터마다 그 샤크리를 줘서 거길 다 그냥
네, 뭔가 제대로 바닥도 느껴보지 못하고 그냥 상층 어딘가를 뜨다가 뭔가를 하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어줄 녀석들이었고 활성도가 좋은 애들이었으면 이걸 물었을 거예요. 잡아갔겠죠. 뭐 이까펀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애기를 안았다 등등등 많은데 분명히 물어줬을 거예요. 물어줬을 거다. 그러니까 손짓, 발짓, 입질 뭔가 해줬을 거다. 근데 이게 안 문다. 몇 번 했는데 이걸 안 문다. 그러면 분명히 바닥층에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약간은 패스 노싱커 같은 느낌으로 바닥층을 살살 공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최근에 조과를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거의 다 그걸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마수거리 힘들다고 할 때 저는 영덕에서 이미 마수거리를 했고 그 마수거리조차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물론 이제 돌케형 같은 경우에 진짜 먼 거리 바닥에서 메탈로 첫 번째 뽑을 때 잡은 건 약 어복이지만 나머지 조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드래깅 할 때 거의 잡았어요. 이렇게 바닥 드래깅 관련된 것 중에 하나는 알려드리면 저가형 로드 같은 경우에는 바닥 드래깅 할 때 애기가 이렇게 워블링 하는 느낌이 조금 덜 느껴지고 좀 좋은 로드 같은 경우에는 크랑크베이트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워블링 하는 게 바닥에서 이 조류랑 동조를 잘 시키면 굉장히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과의 거의 대부분을 요즘에 가벼운 노싱커를 바닥에서 그 리프트 앤 폴 시킨다는 느낌으로 낚시를 시작을 했더니 생각보다 채비 손실도 크지 않고 조과도 잘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밑걸림이 심한데 진짜 심한 경우에는 서해처럼 굴이랑 따개비 이런 게 많은 게 아니니까 다시마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끊어진 낚싯줄이나 노끈 같은 거에 걸렸을 경우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한 0.85? 좋은 회사 0.65 정도면은 뜯어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 공략하는데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판단을 하고 낚시를 하니까 거꾸로 저는 되게 편하게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은 색깔 바꿔보고요. 근데 이것도 복잡하게 안 바꿔요. 어두운 색, 밝은 색.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사이즈 바꿔봐요.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3호, 3.5호. 그 3호, 3.5호를 뭐 보라 계열, 붉은 계열. 아니면은 뭐 정어리 계열, 붉은 계열. 그 붉은 계열은 기본에 둔 거고 그거에 무슨 여러 가지 속지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해보는데 그러면 진짜 이미 애기인가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가서 경우의 수에 농락당하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니까 차라리 접근 자체를 굉장히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그냥 제일 쓰고 싶었던 애기 너댓개, 그리고 그 너댓개의 사이즈 크고 작고 거기에 저는 하나는 더 넣긴 해요. 레틀이 들어가 있는 다이와 하나 더 써보고요. 오선애기 같은 경우에도 애기 모양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섞어서 써보는 재미.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진짜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이런 게 되게 어쩌면 간사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런 건데 브리덴은 한치 잡았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딴 데서도 많이 쓰니까 브리덴도 많이 잡았고요. 야마시타도 동일하게 남들 다 쓰는데 저만 안 쓰면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뭐 불끈 체리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막 설명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에깅을 되게 오래 맛은 보게 됐고 제대로 한 건 한 2년 된 건데 이게 써보는 건 다 써보긴 해요. 근데 이제 조과는 뭐랄까 물때가 좋아야지 물어주는 느낌이고 그렇게 애기를 많이 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했어요. 왜냐면 이제 잡은 것들을 계속 조금씩 체크를 해보는데 그렇게 특정 색깔 때문에 특정 상황 때문에 물어주는 경우 있어도 색깔 때문에 물어주는 건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냥 노말이나 쉘로우 애기 정도를 굉장히 선호하는 게 바닥을 찍어야 되는데 슈퍼 쉘로우는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슈퍼 쉘로우는 어디서 쓰냐면은 내항에서 그 감자 사이즈라고 하죠. 고구마 감자 사이즈하고 놀 때는 내항에서 써요. 이거 천천히 가라앉으니까 주변에 애기들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싹 들어와가지고 도망갔다가 휙 있다가 다시 싹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그때는 작고 천천히 가라앉는 애기를 쓰는데 생각보다 작은 애기들이 은근히 빨리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 천천히 가라앉는 애기 몇 개를 알고 있고 제 기준에 적당 속도로 가라앉는 애기 알고 있고 제 기준에 바닥 감지 능력이 가장 좋은 애기 몇 가지를 저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닥 감지 능력이 좋은 것들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갑자기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샤크리가 거의 빠졌죠. 그러니까 근데 샤크리를 언제 주냐면 바닥을 찍었는데 이게 안 물었다, 드래깅도 없다. 그럼 그때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데이터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빼고 캐스팅 폴링 한 번, 두 번,
3번 빼고 이거를 기준에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교하게 천천히 필드를 두드렸냐고 물어보는 제 스스로의 물음에 답변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에깅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쏘가리도 그렇고 에깅도 그렇고 어지간히 안 잡히거든. 대부분 보면은 잘 잡히는 현지인 분들도 이렇게 막 쫙 해가지고 뭐 다대기 조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그렇게 잡는 분이 그렇게 안 많을걸요? 저도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공개를 못 할 거예요. 왜냐면 베스 잡히듯이 막 여기 뭐 베스도 포인트 공개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늬 오징어가 혼자 갈 때마다 250마리 정도씩 잡으면은 그냥 맨날 포인트 다 깔걸요? 가서 잡으세요 이럴 텐데 조항 보면은 뭐 한 3마리? 5마리? 뭐 많으면 한 10마리 정도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올리는데 그러니까 조항 공개를 못 하겠죠. 왜냐면 포인트 공개, 조항 공개 제대로 다 하면은 다음날 본인이 잡을 애기가 무늬 오징어가 줄어드니까. 근데 저는 이제 확실해졌어요. 왜냐면은 제가 하는 낚시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조항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언제 가냐? 그 포인트 저는 근무 여건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좀 늦게 가야 되거든요. 피딩 타임 다 끝난 다음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피딩 타임에는 뭐 하냐면 차라리 밥 먹어요. 그리고 밤에 가서 쓱 가보면은 이미 사람들 피곤해서 다 갔어. 가보면은 막 포인트 바닥이 먹물 천지야. 장난 아니거든. 겁내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남들이 볼 때는 뽑을 만하게 다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닥 드래깅하고 바닥 두드려서 정교하지만 차분한 형태의 샤크리 조금씩 섞은, 만약에 샤크리가 이만큼이었으면 요만큼 시간을 할애했으면 바닥 드래깅도 요만큼 내지는 이만큼 시간씩을 할애를 해요. 요렇게 빼는 느낌으로 낚시를 했더니 꽝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그냥 영덕 가서 몇 시간 주면은 꽝은 안 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수많은 에깅 관련돼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이 말하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훨씬 더 필드를 많이 다녔을 수도 있으니까 맞기는 할 텐데 베스나 다른 낚시를 많이 했고 포인트를 자주 못 가시는 분들이 야 이거 사진이 잘 나온대, 뭐 축산 어디 무슨 포인트 괜찮대, 북쪽에 있는 테트라포드 D 어디 괜찮대, 뭐 사진 면이 뭐 경정리 대진항 막 좋대 막 얘기는 들어오는데 사람이 뭐 다 갈 수 있나요? 차 세우고 솔직히 가보면은 제가 말한 포인트 중에 하루에 2군데 가기도 어려울걸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그 낚시 동해 괜히 꽂혔을 때 영덕에서부터 후포를 왔다 갔다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덕에서 하다가 후포 갔다 다시 영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미친놈 마냥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이 저거 너무 아깝잖아요. 기름값도 아깝고 시간이 더 아까워. 왜냐면 그 1시간을 그나마 더 높은 근거를 갖고 낚시했으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낚시 다녀오면 무늬 오징어 낚시해도 운전한 것 때문에 피곤한 거 빼놓고는 몸이 피곤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샤크리는 그냥 조금, 그러니까 샤크리가 필요하다 대신 드래깅도 중요하다. 샤크리도 필요하고 드래깅도 필요하고 샤크리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바닥이 어떤지 느끼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오다가 걸리는 자리들이 있는지를 잘 체크해서 그 주변을 좀 잘 공략을 하면 확률이 좀 높더라.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조금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배를 끌고 낚시 가는 게 이제 최소 한 200-300번 사이는 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5년 정도 낚시하다 보니까 제가 배 끌고 나간 것도 굉장히 많은데, 바다에서는 한 1노트, 1.5노트 정도 되면 입질이 좀 살아나는 구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저보트 타도 알고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바람이 아니고 조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뭐냐면은 루어를 끌고 오는데 이게 조류의 영향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다시 샤크리 주고 너무 많이 계속 샤크리만 주면 물을 못 느껴요. 드래깅 하는 시간, 샤크리 주는 시간 잘 구분해서 물을 느끼고 바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잘 넣어두면, 그죠? 넣어두면 분명히 물의 변화나 필드의 어떤 상황 변화가 찾아온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집중하고 그 변화되는 구간을 잘 이렇게 탐색을 하면 조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뒤에다 영상을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꾸준히 잡고 있는데 가서 별거 안 하는 게 더 잘 잡는다는 걸 알게 됐을 때쯤에 좀 더 슬퍼졌어요. 라고 말해줘도 그 우리 다이압스처럼 우리 쭈노처럼 막 찍찍찍 이거 하셔야 되는데 끝났는 줄 알았더니 또 찍찍찍 이거 해야 되는, 근데 또 찍찍찍 해야 되는 그 성격은 못 참을 텐데, 사실은 같이 다녀보니까 조가가 똑같은 거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우월하더라는 걸 알았을 때쯤 화려하게 올라오는 것만큼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베스도 그렇잖아요. 미노우나 이런 것들 트위치 많이 주고 저킹 많이 주는 것보다 그냥 리트리버하다 스탑앤고 하는 게 재현율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여러분이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동일한 테크닉을 변화무쌍한 필드에서 어느 정도는 유지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재현율을 고려했을 때는 저라면 내 손에 맞는 운용법을 잘 선택을 하고 필드 파회법을 잘 생각을 해서 정교하게 일정 시간씩 해볼 것 같아요. 저희도 지난번에 그래서 가는 포인트마다 다 잡기는 잡았어요. 물색이 너무 안 좋았던 내항에 쓰레기가 꽉 차 있었던 곳을 제외하고는 다 잡았고, 다음번에도 원하는 거리 근처까지만 캐스팅하고 시간만 충분하면 무조건 잡을 자신 있어요. 무조건 잡을 자신 있어요. 아마 똑같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에 다미끼 루어 설명했을 때랑 비슷한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건 똑같습니다. 설명하고 간단하게 가서 잡는 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고 뒤에 있는 무늬오징어 영상 다른 거 찍었을 때 그게 터지게 되면 예전에 이런 약간 정보공유 영상을 찍었다는 게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이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 제가 잡았던 몇 마리 무늬오징어 탁탁탁탁탁탁 사진하고 영상들 연결해서 오늘 영상을 끝내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자주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가게 되면 분명히 몇 마리의 무늬오징어를 잡아서 지금 말했던 방식으로 잡고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한번 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크리보다 중요한 건 필드 파악이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루어가 어느 정도 수심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교하게 잘 느껴서 무늬오징어가 애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딱딱딱 샤클이 접으면 항구 조그만한 것 같은데 하나항에서 얘네들 이렇게 이렇게 무늬오징어 모여들 때 보면 샤클이 땐 도망가죠. 아니면 쭉쭉 이렇게 좀 하다가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필요하기도 하지만 입질을 받고 잡는 그 멀리 던져서 아무것도 인지가 안 되는 상황일 때는 철저히 감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라인에 집중해야 되니까 뒷줄 견제하는 부분이나 너무 또 너무 많이 견제하면 라인이 나한테 오니까 적당히 견제하면서 얘들의 반응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디까지나 그냥 루어 낚시를 한 15년 정도 했고 1년에 300일 이상씩 매일 낚시하다 보니까 꼭 무늬오징어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물고기들을 어느 정도 꾸준히 많이 잡아가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요게 조금 그래도 꽉 많이 치시는 분들, 무늬오징어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먼 거리에서 낚시 가는데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필드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밑걸림이 멀리 있는 부분은 험프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괜찮은 여밭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주변을 살짝 옆으로 탐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안 잡힌다고 짜증나가지고 발 앞에 있는 갯바위나 이런 부분들 너무 막 거칠게 탐색하시는 건 손해입니다. 네, 라인 잡고 묶고 시간 보내고 하다 보면은 물고기 잡는 시간보다 본인 감정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적당히 멀리 던지시고 어지간히 오다가 밑걸림이 있는 것 같으면 적당히 빼세요. 그리고 이제 잘 찾아보다 보면 괜찮은 포인트 탐색이 성공이 될 거고, 집중해서 거기를 낚시하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늬오징어 낚시가 안 잡혀서 어려운 거지 낚시 자체가 그렇게 엄청 까다로운 낚시는 아니니까요. 영상 보신 분들, 혹시라도 이 긴 영상을 다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낚시하실 때 좋은 조항 만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이 모쪼록 아주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명광되는 방법 최대한 열심히 공유했습니다. 네, 도움됐으면 좋겠고, 항상 똑같습니다. 안전한 출조가 더 중요하니까 안전장비 잘 챙겨서 재미있는 낚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찍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네요. 예. 어쩌다 보니까 제가 신경심해용 칼이 있었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지금 훅 리무버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대충 찌르면은 심해가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어요. 이제 신경심해는 됐고, 요거 봉지에 담아가지고 쿨러에 담아가겠습니다. 다음 얼음이 가득 들어있는 밤캐 쿨러 안에다가 오징어 짠 넣고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동해안이 무늬오징어 풍년이라서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먹는 거 모카 친구지. 자, 한번 먹어보게 친구. 그래, 못 잡았으니까 잘 먹을 거야. 웃음이 나오는 맛인가 그대. 자, 저도 한번 먹어봅니다. 여기 이제 와사비 싹 이렇게 올려갖고, 오징어는 초장 맛인데 딱 찍어서 이제 먹어보면 맛있어. 무늬오징어 데쳐 먹기로 했습니다. 숙회 맛있다 이거. 부드러워.